73세 박순자 할머니는 통장에 5억이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 팔아서 모은 돈이었죠.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슈퍼에서 1,000원짜리 두부 하나 사는 것도 고민하고 병원에 가야 하는데도 며칠씩 미루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억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돈이 있긴 한데 쓰면 없어질 것 같아서 무서워요. 이 돈 다 쓰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잠이 안 와요. 저는 34년간 은행에서 일하고 지금은 은퇴 설계 상담소를 운영하는 67세 이상훈입니다.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70대의 행복은 돈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불안 없이 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하고 계시지 않나요? 통장에 돈은 좀 있는데 쓰기가 무서우신가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매일 계산하고 계신가요? 병원비 나올까봐 아파도 참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지금 가진 돈으로도 충분히 불안 없이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70대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재산 구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직접 확인한 4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여러분의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아직도 큰돈이 있어야 편하게 산다고 믿으며 불안해하는 친구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그분들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34년간 은행에서 그리고 상담실에서 직접 확인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마이너스 매달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 72세 김철수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은 통장에 3억 원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모은 돈이었죠. 그런데 김 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10만 원 썼네. 그럼 2억 9,990만 원 남았네. 이렇게 매일 계산하며 사셨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카트에 물건을 담다가 다시 빼고 담다가 다시 빼기를 반복했습니다. 이거 사면 돈이 줄어드는데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하지? 3억이나 있는데도 김 씨는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다시 만난 김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김 씨는 3억 중에서 2억을 즉시 연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200만 원씩 받기 시작했죠. 남은 1억은 비상자금으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김 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요. 통장에 돈이 2억이나 줄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게 확실하니까 이제 돈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이게 바로 70대가 느끼는 돈의 의미입니다. 젊을 때는 얼마를 모았느냐가 중요했다면 70대는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목돈이 있어도 그 돈이 언젠가 바닥날 거라는 불안감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매달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면 그 돈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상담한 70대 분들을 보면 월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만 꾸준히 들어와도 대부분 큰 걱정 없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금액이면 기본 생활비, 관리비, 병원비, 간단한 여가 활동까지 충분히 커버됩니다. 그럼 이 현금 흐름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조합하는 겁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 개인연금으로 월 120만 원이면 총 200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작은 월세 수입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사는 집 말고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월세로 놓으면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을 더하면 충분한 생활비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목돈을 즉시 연금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김철수 씨처럼 2억 정도를 즉시 연금에 넣으면 매달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현금 흐름이 확보되면 통장 잔고가 줄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돈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통장에 큰 돈이 있다면 그 돈을 그냥 쌓아두지 마세요. 매달 흐르는 물로 바꾸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노후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조건 마이너스 갑작스러운 병원비 대비 비상자금. 68세 이영희 할머니는 지난 봄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장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영희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통장에 5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사비만 80만 원이 넘는다는 말에 할머니는 다음에 올게요 라고 말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아들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딸한테 전화를 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손을 벌릴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도 애들 살기 바쁜데 내가 이런 걸로 손을 벌리면 안 되지. 결국 이영희 할머니는 검사를 미뤘습니다.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가슴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러다 3개월 후 할머니는 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그때서야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3개월 전에 오셨으면 간단한 치료로 끝났을 텐데요. 지금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결국 병원비로 3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결국 아들한테 손을 벌렸고 그 일 이후로 아들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십니다. 이 할머니가 만약 통장에 비상자금 1,000만 원만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3개월 전 그 검사를 바로 받았을 겁니다. 80만 원이 크긴 하지만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는 안정감이 있었다면 주저하지 않았을 겁니다. 병도 일찍 발견했을 거고 병원비도 훨씬 적게 들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70대 분들 중에 가장 불안해 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검사비 나오면 어떡하지? 수술해야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은 매일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비상자금이 7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이 불안감이 확 줄어듭니다. 왜 이 금액일까요? 웬만한 검사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입니다. 작은 수술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입니다. 큰 수술이라도 본인 부담금은 500만 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대부분의 상황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 자체보다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혹시 아파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라는 확신이 생기면 일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몸이 좀 이상해도 병원 가볼까? 하고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권하면 네, 받을게요 하고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비상자금을 투자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 돈을 그냥 놔두면 아까우니까 주식이라도 사야지. 펀드에 넣어두면 이자라도 붙지 않겠어? 절대 안 됩니다. 비상자금은 비상자금으로만 써야 합니다. 투자에 넣으면 정작 급할 때 못 씁니다. 주식이 떨어져 있으면 팔 수가 없고 펀드도 환매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비상자금은 통장에 그냥 놔두세요. 이자 안 붙어도 괜찮습니다. 그 돈의 역할은 이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겁니다. 비상자금 관리 원칙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확보하세요. 둘째, 절대 투자에 넣지 마세요. 셋째, 비상자금은 정말 비상시에만 쓰세요. 이 3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은 병원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 마이너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독립성. 74세 최명자 할머니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았습니다.
큰 집에서 손주들과 함께 사니까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며느리 눈치부터 봤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어떨까? 내가 거실에 나가도 될까? 저녁에 TV를 보고 싶어도 손주들이 보는 프로그램을 함께 봤습니다. 친구들이 점심 먹자고 연락이 와도 나는 괜찮아. 너희끼리 먹어 하고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통장에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한테 의지해서 사는 처지니까 할머니는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돈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바라면 안 되지. 애들 덕분에 사는 건데 내가 뭘 요구해. 그렇게 3년을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말이 없어졌고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제 상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 사정을 듣고 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한테 예금이 5천만 원이나 있었거든요. 할머니, 이 돈이면 충분히 혼자 사실 수 있는데 왜 아들 집에 계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돈 쓰면 없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이 돈은 만약을 위해서 꼭 쥐고 있어야 해요. 저는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지금 아들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게 행복하세요? 이 5천만 원이 있으면 월세 방 하나 얻어서 혼자 사실 수 있어요. 매달 생활비도 국민연금으로 충분하시고요. 만약을 위해 돈을 쥐고 계시는데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만약일 수도 있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짜리 작은 원룸을 얻으셨습니다. 남은 2천만 원은 비상자금으로 통장에 넣어 두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만난 최명자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목소리도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매일 아침 산책을 나가요. 친구들이랑 점심도 자주 먹고 경로당에도 다녀요. 밤에 TV 보고 싶으면 마음껏 보고 불 끄고 싶으면 바로 꺼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눈치도 안 보고 부엌에 가서 커피를 내려 마시는 거랍니다. 그냥 커피 한 잔인데 할머니한테는 그게 자유였습니다. 이게 바로 70대가 느끼는 독립의 의미입니다. 금액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을 보면 통장에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자식한테 기대지 않고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돈이면 작은 월세 방 하나 얻을 수 있고 급할 때 쓸 여유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 집에서 눈치 보며 사시는 분 계신가요? 통장 잔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독립할 수 있는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하시나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독립성을 지키세요. 같이 산다고 해서 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눈치 보고 서로 불편하고 관계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각자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밥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관계입니다. 독립성을 지키는 구체적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가진 돈으로 혼자 살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보증금 3천만 원이면 웬만한 지역에서 원룸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비상자금 1천만 원 정도 남겨두면 충분합니다. 둘째, 자식들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혼자 사시는 건 자식한테 짐을 안 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식들도 편해집니다. 셋째, 독립은 단절이 아닙니다. 자주 연락하고 자주 만나세요. 다만 같은 집에서 부딪히며 사는 것보다 각자 공간에서 만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입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한 노후입니다. 4번째 조건 마이너스 마지막까지 지켜줄 최소 자산. 70세 정민호 씨는 집을 2채나 갖고 계셨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1채, 지방에 있는 작은 주택 1채,
합치면 시세가 5억은 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죠. 정 씨는 참 잘 사시네요. 집이 두 채나 되니까 노후 걱정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정민호 씨 본인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작년 겨울 살고 계신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수리기사가 와서 보더니 이건 교체해야 합니다 하더랍니다. 비용이 350만 원. 정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가 80만 원. 급하게 자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보일러 고장 나서 돈 좀 빌려줄 수 있겠니? 아들이 돈을 보내줬지만 정 씨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집이 두 채나 있는 사람이 보일러 하나 못 고치고 자식한테 손을 벌렸네.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정 씨는 제 상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집이 두 채나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친구들은 부럽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하루가 무섭습니다. 제가 정 씨의 자산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집 두 채 합쳐서 5억. 그런데 현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70대가 겪는 문제입니다. 자산은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겁니다. 집은 당장 팔 수도 없고 팔아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관리비는 매달 나가고 수리비는 예고 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통장에 현금이 없으면 이런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 씨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 하나를 파세요. 그 돈으로 현금을 확보하세요. 1억 5천만 원 정도만 현금으로 있어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 씨는 고민 끝에 지방 주택을 팔았습니다. 1억 8천만 원에 팔렸고 그 중에서 3천만 원은 즉시 연금에 넣어서 매달 30만 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남은 1억 5천만 원은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만난 정민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집 한 채 팔아서 자산이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마음이 훨씬 편해요. 지난달에 치과 치료비로 200만 원 나갔는데 바로 냈어요. 자식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어요. 통장에 돈이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한지 처음 알았어요. 이게 바로 진짜 자산의 의미입니다. 집이 몇 채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상담한 70대 분들을 보면 총 자산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일 때 가장 편안해 하십니다. 왜 이 금액일까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이 있으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비상자금 1천만 원, 생활 예비비 2천만 원, 나머지 7천만 원은 즉시 연금으로 전환해서 매달 70만 원씩 받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과 합치면 매달 170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사시기에 충분합니다. 1억 5천만 원이 있으면 여유가 더 생깁니다. 비상자금 1,500만 원, 생활 예비비 3천만 원, 나머지 1억은 즉시 연금으로 월 100만 원씩 받습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월 200만 원. 이 정도면 여행도 가고 손주 용돈도 주고 여유 있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집은 어떻게 해요? 집도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금 사시는 집 한 채는 그대로 두세요. 다만 집 말고 다른 자산이 있다면 그걸 현금으로 바꾸는 걸 고려해 보세요. 아니면 집이 너무 크다면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에서 1억 5천짜리 작은 아파트로 옮기면 1억 5천만 원 현금이 생깁니다. 이 돈이면 노후가 확실히 안정됩니다. 자산 구조를 재정비하는 방법 3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가진 자산을 모두 적어보세요. 집, 예금, 주식, 보험 모두 합쳐서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그 중에서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계산하세요. 1억 이하라면 다른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쓸 일 없는 자산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집이 두 채 이상이라면 한 채는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산이 많아도 쓸 수 없으면 가난한 겁니다.
자산이 적어도 언제든 쓸 수 있으면 부유한 겁니다. 진짜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집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지금까지 70대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재산 수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달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이 있을 때입니다. 월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만 꾸준히 들어와도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병원비를 감당할 비상자금이 있을 때입니다. 7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아플 때 주저없이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독립성이 있을 때입니다.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면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줄 현금 자산이 있을 때입니다.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에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노후가 확실히 안정됩니다. 여러분 보셨죠? 생각보다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5억, 10억 있어야 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불안 없이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제가 34년간 수천 명을 상담하면서 확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의 자산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통장에 현금이 얼마 있는지, 매달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비상자금은 확보되어 있는지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방법으로 하나씩 채워 나가세요. 지금 시작하면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노후는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혹시 주변에 노후 자금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신가요? 통장에 돈이 좀 있는데도 매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그분들도 내가 가진 걸로도 충분하구나 하고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자녀분들 중에 부모님 노후가 걱정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부모님이 지금 가지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 나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